안녕하세요. 50세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.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? 뭐 목이나 어깨, 허리, 무릎 여기저기 좀 뻐근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오늘 저희는 50세 이후 건강관리 그 핵심 비결 한번 찾아보죠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근육 감소 문제. 이게 뭐 특별한 관리를 안 하면 39살, 그때부터 매년 1%씩 근육이 준다고 해요. 이걸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. 매년 1%요? 음. 생각보다 좀 빠른데요? 네, 근데 더 중요한 건 근육이 1% 줄면 근력은 무려 4%에서 6%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. 4, 6%요? 와, 그건 정말 체감이 확 되겠는데요. 이 근감소증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으키나요? 근육이 우리 몸의 엔진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엔진 출력이 떨어지면 당연한 문제가 생기죠. 제일 흔한 게 이제 목, 어깨, 허리, 무릎 같은데 통증이 늘어나는 거고요. 뭐 오십견 같은 것도 그렇고. 50견도요? 네네. 네. 그리고 심장이나 폐 기능도 좀 약해져요. 그래서 예전보다 쉽게 숨이 차고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 이것도 좀 높아지고요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유연성은 당연히 줄고 체지방은 늘기 쉽죠. 그래서 홍 교수님은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어졌다거나 안정 시 심박수가 높아진 것 같다 이러면 근감소증 신호일 수 있다고 딱 짚어주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젊을 때처럼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그게 핵심이에요. 열심히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스마트하게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세요. 막 너무 고강도로 하거나 관절에 부담 주는 운동은 좀 피해야 하고요. 그래서 그 교수님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.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가벼운 심폐 운동. 이 두 가지가 근감소증 막는데 제일 효과적이래요. 하체 근력 운동이요? 그럼 역시 스쿼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스쿼트를 특히 강조하시는데 하루에 100개 정도. 100개요? 헉. 네, 근데 뭐 한 번에요. 그건 아니고요. 예를 들면 20개씩 5세트 이렇게 나눠서요. 처음엔 뭐 10개씩 5세트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요. 나눠서 하는 거군요. 네. 그럼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나요? 자세,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완벽한 자세에 너무 집착하자보다는 일단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거나 뒤꿈치 들리지 않게. 또 내려갈 때 숨 들이쉬고 올라올 때 내쉬는 호흡.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. 뭐 의자 잡고 하거나 아니면 반만 앉는 하프 스쿼트도 괜찮다고 하시고요. 중요한 건 집에서라도 꾸준히 하는 거죠. 집에서 스쿼트 100개. 예, 꾸준히 하면 정말 효과 있겠네요. 그럼 심폐 운동은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나요? 이것도 뭐 거창할 필요 없어요. 그냥 하루에 한 15분 정도 빠르게 걷기.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세요.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한 3, 4층 오르는 것도 좋고요. 걷기랑 계단이요? 네. 걸을 때는 보폭을 조금 넓게, 뭐 자기 키에서 100cm 뺀 정도, 그리고 팔도 좀 가볍게 흔들어주고 뒤꿈치부터 닿게 걷고요. 이게 좀 익숙해지면 약간 오르막길 이런 데 걷는 식으로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 되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운동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웜업 이거 꼭 하라고 강조하세요. 관절이랑 근육에 약간 윤활유 쳐주는 거죠. 부상 위험 줄이려면 필수라고요. 네, 웜업 중요하죠.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. 근데 교수님, 이미 좀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은 어떨까요? 허리나 목 통증 있으면 사실 운동하기가 좀 두렵잖아요.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. 홍 교수님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허리 통증 원인이 뭐 자세 문제, 근육 불균형 이런 것도 있지만 의외로 그 통증 경험 때문에 움직이는 게 두려워지는 거 이거 자체도 되게 큰 요인이라고 보세요.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쉬거나 아니면 막 센 운동을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러운 움직임을 좀 시도해 보라고 권하세요. 부드러운 움직임이요?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. 그러면 뭐 과도하게 스트레칭하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건 피하고요. 대신에 심호흡을 좀 깊게 하면서 가슴을 펴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좀 펴지거든요. 그런 걸 유도하거나 아니면 앉거나 서서 아주 작은 범위로 통증 없는 선에서 골반을 살살 돌려보는 거예요. 훌라후프 하듯이 아주 부드럽게요. 작은 범위로 살살. 네네. 그리고 1시간마다 잠깐 일어나서 움직여주는 습관, 이것도 중요하고요. 목 통증, 특히 거북목 있으신 분들은 목 자체를 펴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을 펴는 거,
이게 목 정렬에 도움이 된대요. 그리고 목이랑 몸통을 같이 아주 부드럽게 좌우나 사선으로 움직여보는 거죠. 호흡이랑 같이요. 가슴을 펴는 게 목에 도움이 된다. 신기하네요. 네, 핵심은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서 몸이 다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.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. 와, 통증이 있을 땐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움직여라. 이거 정말 기억해야 할 원칙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홍 교수님 메시지를 딱 요약하면 50세 이후 건강은 결국 근육, 우리 몸의 엔진이죠. 그리고 심장, 순환계, 이 두 가지 관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. 이걸 위해서 꾸준한 스쿼트와 걷기, 그리고 부상 막고 통증 관리하는 부드러운 움직임,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. 뭐 집에서 하는 스쿼트, 조금 더 걷는 거, 이런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건강 수명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시고요. 네, 오늘 홍정기 교수님 이야기를 통해 50세 이후 건강관리법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정말 실용적인 조언들이 많았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혹시 나이 들어서 혹은 여기가 아파서 이런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 걸 스스로 좀 제한하고 계시진 않나요? 어쩌면 지금 당신의 건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뭐 신체적인 한계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아닐까요? 오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